이미 clean이 들어있기 때문에 청소에 관련된 의미라는 것은 짐작하실 것 같은데 완전한 상태가 되는, 완료가 되는 느낌을 가진 up이 합쳐져 치우다, 청소하다의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clean과의 차이죠. clean은 청소하는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서 얼마나 깨끗한지는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cleanup은 목표로 하는 대상을 완벽하게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의미를 가지면서 청소의 결과까지 예상할 수 있는 청소하다입니다. 이는 기존의 의미가 충분한 동사들의 up이부터 완료의 의미를 더하는 구동사들을 예로 들면 훨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eat up, drink up, heat up 등 상당히 많죠. eat은 음식을 먹는 것 자체에 집중한다면 eat up은 먹고 있는 것을 다 먹는 완료의 느낌, drink는 음료를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면 drink up은 역시 마시고 있는 것을 다 마신다는 완료의 느낌, heat는 가열하는 것 자체에 집중한다면 heat up은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까지 대상을 완전히 데우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시죠? 순식간에 세 가지 구동사를 더 가져가게 되네요. 걱정 마. 그가 이 어지럽혀진 것을 오늘 일과 끝날 때까지 치울 거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n't worry. He'll clean up this mess by the end of the day. 걱정 마. Don't worry. 그가 이 어지럽혀진 것을 치울 거야. He'll clean up this mess. 언제까지요? By the end of the day. 오늘 하루 일과를 the day로 놓고 그 일과의 끝인 the end까지요. 그래서 Don't worry, he'll clean up this mess by the end of the day.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n't worry, he'll clean up this mess by the end of the day. 보통 기운내, 힘내라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up이 어떤 도움을 주고 있을까요? 일단 cheer는 명사로는 환호, 동사로는 환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전 수준보다 더 위의 수준으로 더 나아지는 느낌을 가지는 up, 이것과 결합하여 상대방에게 으쌰으쌰 하는 마음으로 환호를 해주면서 현재의 기분이나 상태보다 더 나아지기를 바라며 기운을 내다 또는 격려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됩니다. 팀 리더가 어제 모든 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무실에 왔습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team leader came to the office yesterday to cheer up all the team members. 팀 리더가 사무실에 왔습니다. The team leader came to the office. 언제요? Yesterday. 어제죠. 뭐 하러요? To cheer up. 격려하기 위해서. 누구를요? All the team members. 모든 팀원들을요. 그래서 The team leader came to the office yesterday to cheer up all the team members가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team leader came to the office yesterday to cheer up all the team members. 주로 쓰이는 의미는 발생하다, 그리고 보통 with와 함께 무엇을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로 쓰입니다. 이는 컴업의 또 다른 뜻인 식물이 땅을 뚫고 나오다라는 뜻과 연계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수면 아래에 있는데 어떤 요인에 의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come,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 다른 사람들이 모두 볼 수 있도록 up, 수면 위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발생하다가 됩니다. 같은 느낌으로 어떤 아이디어나 의견, 해결책 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는 느낌으로 무엇을 생각해내다가 되죠. 이때 with가 특정 생각이나 의견, 해결책 등을 가지고 떠오르는 형태라고 상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모두 내일까지 그 주제에 대한 좋은 의견을 생각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hope everyone will come up with a good idea
for the discussion topic by tomorrow. 나는 바랍니다. I hope. 뭐를요? Everyone will come up with a good idea. 모두가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 오기를요. 뭐에 대해? For the discussion topic. 그 논의 주제에 대해요. 언제까지요? By tomorrow. 내일까지요. 그래서 I hope everyone will come up with a good idea for the discussion topic by tomorrow가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hope everyone will come up with a good idea for the discussion topic by tomorrow. 무슨 일이 생기면 나에게 바로 알려주세요.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Please let me know right away if anything comes up. 나에게 알려주세요. Please let me know. 언제요? Right away. 바로요. 뭐 하면요? If anything comes up. 무슨 일이 생기면요. 그래서 Please let me know right away if anything comes up 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Please let me know right away if anything comes up. brighten up의 의미는 밝히다입니다. bright는 밝게 하다라는 뜻이 있고 더 나은 수준으로 위로 올라가는 의미의 up이 함께해서 원래의 상태보다 더 밝아진 느낌을 갖게 합니다. 밝히는 대상은 뭐든 상관없습니다. 사람이라면 좀 더 활기차지는 것이고 상황이라면 좀 더 좋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고 날씨라면 흐린 날씨가 개거나 더 맑아지는 것이고 분위기라면 보다 텐션이 업된 느낌으로 밝아지는 것이죠. 결국은 같은 느낌에서 출발해 각 상황에 적용되는 것 뿐입니다. 제가 이 구동사를 가지고 온 것은 up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brighten과 같은 형태의 영어 단어를 알려드리고 싶어서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형용사에 en이 붙어서 그 형용사의 성질을 갖는 동사로 변화한 형태죠. bright는 밝은이죠. 거기에 en이 붙어 밝게 하다라는 brightn이 된 겁니다. 이런 단어는 생각보다 많죠. 부드러운 soft는 en이 붙어 부드럽게 하다라는 soft이 되고 약한 weak는 en이 붙어 약하게 하다라는 weaken이 되는 것처럼 lighten, lessen, deepen, fasten 이 밖에도 en은 명사와도 붙고 접두사로 앞에 붙어서도 사용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영어 요새에 관한 카테고리를 통해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딱 이 정도로만 알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노래가 이 지루한 파티에 활력을 넣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r singing brightened up this boring party. 그녀의 노래가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Her singing brightened up 뭐예요? This boring party 이 지루한 파티예요. 그래서 Her singing brightened up this boring party가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Her singing brightened up this boring party. bring up의 다양한 뜻 중에 어떤 특정 주제나 이야기거리를 꺼내다 라는 의미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bring은 가져오다 라는 의미로 유명한 동사죠. 이야기나 논의를 하는 상황에서 특정 화제나 주제거리를 가져와서 수면 위로 올라와 어떤 것이 나타난다는 느낌에 up이 더해져 해당 주제거리를 꺼내게 되는 상황을 생각하면 됩니다. 가져오기만 하면 이 주제를 다룰 건지 아닐지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up의 도움을 받아 꺼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가 회의에서 그 문제를 꺼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think he will bring up the issue at the meeting. 나는 생각합니다. I think. 뭐를요? He will bring up the issue. 그 문제를 꺼낼 것을요. 어디에서요? At the meeting. 그 회의에서죠. 그래서 I think he will bring up the issue at the meeting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I think he will bring up the issue at the meeting. blow up은 폭발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쓰입니다. blow가 입으로 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풍선을 불다 보면 터지게 되죠. 그래서 폭발하다는 뜻의 완료, 완성의 의미를 갖는 up이 붙어서 돌이킬 수 없는 폭발하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 blow up이 at 누군가와 함께 쓰이면 사람 앞에서 터지는 느낌이니까 at 뒤에 나오는 그 누군가에게 분을 떠뜨리고 폭발시키는 느낌으로 화를 내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너 왜 어제 나한테 분통을 떠뜨린 거야?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id you blow up at me yesterday? 왜 나에게 분통을 떠뜨렸어? Why did you blow up at me? 언제요? Yesterday. 어제죠. 그래서 Why did you blow up at me yesterday가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id you blow up at me yesterday? 포기하다라는 뜻으로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하지만 그냥 외웠고 써왔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모르고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라잉에서는 언어 표현으로서의 느낌을 전달해드리고 그 느낌이 익숙해져서 영어를 좀 더 쉽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해드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서 기브업의 의미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기브는 주다죠. 업은 완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를 시도함에 있어서 노력을 give, 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노력을 계속 주다가 up, 완전히 다 줘버렸고 더 이상 줄 노력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포기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give가 다른 전치사나 부사가 아닌 up과 결합해 포기하다가 된 데에는 이유가 확실했던 것이죠. 사담이지만 영어학습에 있어서 누구나 포기하고 싶은 데가 많이 생기게 되죠. 하지만 정말 해볼 수 있는 데까지 해봤는지, 즉 give를 up, 완전히 주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너무 한꺼번에 다 주지 않도록 천천히 그리고 최대한 즐겁게 영어를 알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라잉이 그 여정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아직 무언가 시도할 게 있다면 포기하지 마.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n't give up if you still have something to try. 포기하지 마. Don't give up. 어떤 경우라면요? If you still have something. 아직 무언가 있다면요. 어떤 것이죠? To try. 시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on't give up if you still have something to try가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Don't give up if you still have something to try.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남아있다면 포기하긴 이른 것 같습니다. let up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은데요. 자주 사용하는 의미는 완화하다, 느슨해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실 let up은 let up on accelerator에 사용되어 차 악셀에서 발을 떼다, 즉 차의 속도를 줄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주행 중인 자동차에서 악셀을 올려놓은 발을 떼면 눌려졌던 악셀이 저절로 올라오죠. 바로 발을 떼므로써 악셀이 up, 위로 올라오도록 let, 놔두고 허락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완화하다에 적용하면 좀 더 이해가 쉽게 가실 것 같아요. 뭔가를 압박하는 느낌으로 누르고 있던 것을 떼면 압박된 상태에서 점점 완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그 압박의 대상이 통증이라면 통증 부위를 놓음으로써 점점 나아지는 완화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적으로도 사용합니다.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 텐션을 계속 압박하지 않고 놔버리면 느슨해져서 해이해져 가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같은 의미라도 누르고 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에 따라 완화가 될지 느슨해질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통증이 마침내 완화되었다.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pain finally let up this morning. 통증이 마침내 완화되었다. The pain finally let up. let은 과거도 과거분사도 let이죠. 그래서 여기서 let은 과거의 let입니다. 언제요? This morning. 오늘 아침이죠. 그래서 The pain finally let up this morning 이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The pain finally let up this morning. 가장 기본적으로는 look, 보다, 어디를? up, 위를. 그래서 위쪽을 보다가 되죠. 그리고 이 lookup은 누군가를 우러러보다, 그리고 사전 등을 찾아보다 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올려다보는 것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할 때가 있죠. 그래서 lookup, 이것은 대상 앞에 to를 넣어서 그 우러러보는 대상으로서의 방향성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영어 단어를 접했을 때 뜻을 모르면 완전히 확인해서 뜻을 봐야겠죠. 그래서 사전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 look, 보는 거예요. 대충 보는 게 아니고 up, 완전하게 그 뜻을 알아낼 때까지죠. 그래서 lookup이 모르는 것들을 다른 매체를 이용해 찾아보다 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위쪽을 보는 것만 생각했는데 좀 더 그 의미를 확장하여 이렇게 실용적인 의미들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어민들이 구동사와 수거를 엄청나게 사용해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새로운 단어를 사전에서 찾지 않았지? 영어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idn't you look up the new word in a dictionary? 왜 찾지 않았지? Why didn't you look up? 뭐를요? The new word. 새로운 단어를요. 어디에서요? In a dictionary. 사전에서요. 그래서 Why didn't you look up the new word in a dictionary가 됩니다. 그럼 안 보고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네. Why didn't you look up the new word in a dictionary? 액트업은 주로 사람의 경우에는 말을 안 듣다, 버릇없게 행동하다, 기능적인 면에서는 제 기능을 못하다 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act는 행동이라는 명사로서의 기본 뜻과 동사로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어떤 아이가 있는데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다가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 오면 act,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평탄하게 행동하는 게 아니라 up, 이렇게 감정의 기복이 위로 올라간 상태로 행동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안 듣거나 버릇없게, 즉 안 좋은 쪽으로 감정 수준이 올라간 상태로 행동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장비로 가져가서 순탄하게 잘 작동되고 있던 컴퓨터가 갑자기 어떤 요인에 의해 act,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는데 역시 순탄하게 작동될 때와는 달리 up, 어떤 기능이 안 좋은 방향으로 수준이 올라가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up이 가진 느낌이 위로, 위 수준에 있는 것이지만 이 수준이 나쁜 것에 대한 것이라면 안 좋은 의미로 변하게 된다는 것을 액트업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의 차 엔진이 도로 위에서 이상이 생겼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My car engine acted up on the road yesterday. 나의 차 엔진이 이상이 생겼다. My car engine acted up. 어디서 언제요? On the road yesterday. 도로 위에서 어제요. 그래서 My car engine acted up on the road yesterday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My car engine acted up on the road yesterday. pairup은 주로 어떤 일이나 놀이, 경기 등을 위해 짝을 이루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pair는 장갑이나 귀걸이처럼 두 개가 하나의 짝을 이루는 물건을 수식할 때 사용하고 동사로도 둘씩 짝을 짓다라는 의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구동사들이 전치사를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듯이 pairup은 두 명이 모여서 짝이나 그룹을 이루어 팀을 형성하여
어떤 일이나 놀이 등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다라는 의미로 그 뜻이 더욱 세밀해집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시장 조사를 나가야 하는데 팀장이 경력에 따라 2명씩 pair, 짝을 지어주어 up, 완전한 그룹, 팀의 형태로 시장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림을 그리게 되죠. 둘이라고 해서 꼭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신 상태에서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5개의 그룹으로 짝을 만들어 주세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first of all, please pair up into 5 groups before we start. 먼저 짝을 만들어 주세요. First of all, please pair up. 몇 개의 그룹으로요? Into 5 groups. 5개의 그룹으로요. 10명이 있었다는 말이죠. 언제 만들어요? Before we start.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요. 그래서 first of all, please pair up into 5 groups before we star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first of all, please pair up into 5 groups before we start. coverup은 주로 무엇을 완전히 덮다, 가리다, 실수 등을 숨기다, 은폐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cover는 명사로 덮게, cover라는 의미를 동사로는 씌우다, 덮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단어죠. 빨리 나가야 하는데 머리가 엉망이어서 모자로 엉망인 머리를 cover, 씌우고 덮게 되는데 아무도 머리에 대한 사실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서 up, 완전히 덮어버리는 그림으로 어떤 것을 완전히 가리다, 덮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엉망인 머리를 실수나 잘못된 행동에 적용하여 그 실수와 행동을 cover, 덮으려고 하는데 역시 빈틈이 있으면 발각이 될 수 있으니까 up, 완전히 덮어 은폐하다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다룬 pair up과 마찬가지로 up이 함께하여 cover의 의미를 더욱 굳건히 해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구동사는 사용 범위가 생각보다 넓은데 예문으로 연습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난 새치를 가리기 위해 최소한 주 1회 염색을 합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 dye my hair at least once a week to cover up gray hair. 난 머리를 염색합니다. I dye my hair. 언제요? At least once a week. 최소 주 1회요. 뭐 하려고요? To cover up gray hair. 새치를 가리려고요. 그래서 I dye my hair at least once a week to cover up gray hair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I dye my hair at least once a week to cover up gray hair. 캐치업은 주로 with와 함께 써서 어떤 수준이나 정도가 앞서가는 것이나 사람을 따라잡다, on과 함께 써서 밀린 것을 하다 라는 의미로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합니다. 캐치는 보통 멀어지려고 하는 것을 잡다 라는 뜻을 기본으로 하는 동사입니다. 휴가를 다녀와 그동안 놓쳐서 나에게서 멀어진 정보들을 catch, 잡아서 up, 완전히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그 정보를 이미 숙지하고 있는 동료를 기준으로 with, 함께하면서 동료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정보의 수준을 완전히 따라잡는 그림을 그리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기준을 정해놓지 않고 따라잡는 것만 표현한다면 with 없이 단독으로 사용합니다. 여기서 with 사람은 실제로 앞서 걷거나 목적지를 향해 물리적으로 앞서 있는 사람을 따라잡는 의미로도 사용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또한 생활에 치여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책을 못 봤는데 조금 여유가 생겨서 점점 나에게서 멀어지고 있던 그 책들을 catch, 잡아서 읽게 되는데 내가 보고 싶었던 만큼, 즉 그동안 밀려있던 양만큼 up, 완전히 읽어야 하는데 own, 그 읽고 싶었던 책들과 접촉하게 되면서 구체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 그림으로 밀린 행동을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추가적으로 오랫동안 못 만난 친구에게 우리 조만간 회포를 풀자라는 말을 Let's catch up soon 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동안 못다한 얘기나 보고 싶었던 감정의 수준을 up, 다 따라잡는다는 느낌으로 회포를 풀다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catch up의 예문들은 with, on, 그리고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녀를 따라잡는 것은 어려웠다. 조금 길지만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She had the best performance last year. I tried hard, but it was difficult to catch up with her. 그녀는 지난해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She had the best performance last year. 난 어떻게 했나요? I tried hard. 열심히 노력했죠. 그런데요. But it was difficult to catch up with her. 그녀의 성과를 따라잡기가 어려웠네요. 그래서 She had the best performance last year. I tried hard, but it was difficult to catch up with her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She had the best performance last year. I tried hard, but it was difficult to catch up with her. 그럼 다음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난 그 모든 과제들을 다 하기 위해 시간이 간절히 필요하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 desperately need some time to catch up on all the assignments. 난 시간이 간절히 필요하다. I desperately need some time. 뭐 하기 위해서요? To catch up on all the assignments. 밀린 과제들을 따라잡기 위해서. 즉, 과제를 다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I desperately need some time to catch up on all the assignments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I desperately need some time to catch up on all the assignments. 브러쉬업은 주로 한동안 안 쓰던 기술이나 지식 등을 다시 되살리다, 다시 연마하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합니다. 브러쉬는 명사로 붓, 솔, 동사로는 붓질, 솔질을 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창시절 나름 춤 실력이 좋았는데 사회생활에 잊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에 콘테스트에 참가하게 되어 그 먼지 쌓였던 춤 실력을 브러쉬, 솔질을 해서 먼지를 떨어내 업, 춤 실력을 다시 올려서 원래의 실력만큼 완전히 되찾게 되는 과정을 그리면서 안 쓰던 기술을 다시 연마하고 되살리는 의미가 됩니다. 보통 브러쉬업 다음에 기술이나 지식 등이 바로 오지만 종종 브러쉬업 on 기술이나 지식으로 사용해 그 대상을 더욱 특정하면서 부족한 상황이니까 좀 더 연습하고 노력한다는 의미로도 쓰이는 문장이 많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바로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그에게 컴퓨터 기술을 연습해 달라고 말해 주시겠어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Can you tell him to brush up on his computer skills? 그에게 말해 주시겠어요? Can you tell him 뭐라고요? To brush up on his computer skills. 컴퓨터 실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업무 관련 기술을 좀 연습해 달라고요. 그래서 Can you tell him to brush up on his computer skills?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 볼까요? 네, Can you tell him to brush up on his computer skills? drawup은 주로 계획이나 생각이 필요한 무언가를 작성하다, 만들다 라는 의미로 보통 사무적인 상황에서 자주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draw는 선으로 그리다 라는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draw라는 것은 무언가를 목표로 또는 특정 목적을 가지고 그린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런 느낌을 계약서와 같은 문서로 가져와서 각 이해 당사자가 필요로 하는 조항들이나 조건들을 계약서 안에 draw, 그리듯 하나씩 넣어서 up, 완전한 형태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만들게 되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계약서 이외에도 공식 명단, 계획서 등을 작성할 때도 자주 사용하니까 예문으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회의 후에 상사는 마침내 그 계약서를 작성했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After the meeting this afternoon, my boss finally drew up the contract. 오늘 오후 회의 후에 After the meeting this afternoon,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My boss finally drew up the contract. 나의 상사가 그동안 고심했던 그 계약서를 작성했네요. 그래서 After the meeting this afternoon, my boss finally drew up the contract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After the meeting this afternoon, my boss finally drew up the contract. freshenup은 주로 몸단장을 하다, 의상을 새롭게 입다, 분위기를 쇄신하다 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fresh는 산뜻하게 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아는 형용사나 명사 뒤에 em이라는 전미어가 붙어
그 형용사나 명사의 성질을 갖는 동사가 된 단어들을 지난번에 brighten up을 하면서 알아봤었습니다. wide, 넓은, widen, 넓히다, strength, 힘, strengthen, 강화하다처럼 말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조금은 찌든 몸을 저녁 약속을 위해 씻고 좋은 바디로션도 발라서 freshen, 산뜻하게 하는데 씻기 전의 모습에서 up, 수준이 완전히 올라간 상태로 몸단장을 한다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그림을 의상으로 하면 조금은 더러워지거나 해진 옷을 새롭게 갈아입는다거나 조금은 다운된 분위기를 활기찬 분위기로 바꾸는 과정, 더 나아가 누군가의 마음이나 심지어 삶까지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롭게 하는 것에 freshen up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졌으니까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전에 집에 가서 좀 씻고 단장 좀 할게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ll go home and freshen up before the dinner. 집에 가서 씻고 단장 좀 할게요. I'll go home and freshen up. 상황에 따라서 몸을 씻는 것인지 옷을 갈아입는 것인지 정해지는데 여기서는 둘 다 될 수 있겠네요. 언제요? Before the dinner. 약속된 그 저녁 전에요. 그래서 I'll go home and freshen up before the dinner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I'll go home and freshen up before the dinner. messup은 주로 무엇을 엉망으로 만들다, 망치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mess는 지저분한 상태라는 명사로 주로 사용하지만 엉망으로 만들다 라는 동사로도 사용하죠. 어떤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데 결정적인 오류로 인해 그 계획 진행 상황이 mess, 엉망이 되는데 up, 복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완전히 망치고 엉망이 된 상태에 이르렀음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엉망이 되다, 엉망으로 만들다 라는 의미에서 더 나아가 up이 가진 완결의 느낌이 더해져 완전히 망치고 엉망이 된 상태라는 것을 messup이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messup은 단순히 어떤 진행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 사람의 정신, 꿈 등 망칠 수 있는 것에는 대부분 사용할 수 있어서 생각보다 활용도가 높고 미드와 같은 매체에서도 자주 사용되죠. 물론 여러분들은 모든 게 잘 풀려서 이런 말을 직접 쓰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이번엔 망치지 않을게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Could you give me another chance? I won't mess up this time.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수 있나요? Could you give me another chance? 기회를 주면요. I won't mess up this time. 이번에는 망치지 않겠다고 합니다. 지난번 일은 망쳤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Could you give me another chance? I won't mess up this time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Could you give me another chance? I won't mess up this time. 빌드업은 주로 건강을 증진시키다, 세력, 전력 등을 구축하다, 증강시키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빌드는 건물을 짓다라는 의미를 기본으로 하는 동사죠.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씩 쌓으면서 점점 형태를 갖춰가는 의미까지 파생이 되죠. 예를 들어 건강 상태가 70% 정도였는데 건강한 식단과 운동 등의 요인으로 인해 build, 몸에 좋은 성분들을 하나씩 쌓아가면서 up, 70%보다 더 올라간 건강 상태로 증진시키다 라는 의미를 그릴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기본으로 어떤 전력이나 세력을 쌓아서 기본적으로는 완전히 구축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전보다 더 강화되고 증강된 모습으로 그 의미를 역시 파생시킬 수 있습니다. 빌드업은 대부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없는 것을 쌓아서 과장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 이 역시 기본 그림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난 매일 아침 몸을 만들려고 헬스장에 간다.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 go to the gym every morning to build up my body. 나는 매일 아침 헬스장에 간다. I go to the gym every morning. 뭐 하러요? To build up my body. 몸을 만들려고. 즉, 지금의 몸 상태보다 더 나은 모습이 되기 위해서죠. 그래서 I go to the gym every morning to build up my body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I go to the gym every morning to build up my body. endup은 결국 무엇 하게 되다,
어떤 처지에 처하게 되다 라는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end는 사건이나 활동의 끝이라는 명사와 끝나다, 끝을 맺다 라는 동사로 주로 사용하죠. 여기에 up이 가진 마무리의 느낌이 합해져서 주체나 상황이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를 표현하게 됩니다. 보통은 end up 뒤에 결국 하게 되는 행동이 ing 형태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뒤에 in 어떤 특정 상황, as 신분 등으로 사용하기도 하는데 오늘은 일단 결국 하게 되는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 ing 형태에 먼저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뷔페를 가기 전에 오늘은 우아하게 적당히 먹겠다고 다짐했는데 막상 음식을 보고 뷔페를 이용하는 시간을 end, 끝나는 순간 up, 마무리가 되는데 eating too much와 같이 결국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림이 그려졌으니 좀 더 다양한 예문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계속 다 사면 결국 당신의 돈을 전부 쓰게 될 거예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f you keep paying for everyone, you'll end up spending all your money. 당신이 계속 모든 사람들 것까지 다 사면 if you keep paying for everyone, 어떻게 될 거예요? You'll end up spending all your money. 결국 가진 돈 모두를 다 쓰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if you keep paying for everyone, you'll end up spending all your money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if you keep paying for everyone, you'll end up spending all your money. 타법은 주로 어느 정도 남아있는 용기 속 내용물을 가득 채우다, 무엇을 보충하다 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구동사입니다. 탑은 명사로 맨 위, 정상, 동사로는 능가하다, 더 낫다 등으로 사용하는 단어죠. 운전하고 가는데 기름이 별로 없어서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지금 있는 수준보다 탑, 능가하게 하여 업, 게이지 수준을 올려 결국 완전히 채우는 그림을 그리면 타법을 조금 더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물이 없는 잔을 다시 물로 가득 채우는 것으로 배터리의 전원량을 가득 채워서 충전을 하는 상황과 같이 가득 채우는 것에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충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주체가 정한 기준만큼 보충을 완료한다는 그림을 그립니다. 외국에서 잠시 생활할 때 프리페이드 폰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10불, 20불씩 전화 사용 한도를 보충할 때 바로 탑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죠. 주체가 의도하는 보충 한도가 10불이면 그 10불을 기존의 남은 금액에서 탑, 능가하게 하여 업, 10불만큼 완전히 보충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죠. 그럼 바로 예문으로 익숙해져 보겠습니다. 여기요, 물잔 좀 채워줄 수 있나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excuse me, could you top up my water glass? 보통 레스토랑이나 손님으로 초대받았을 때 서버나 호스트에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xcuse me, could you top up my water glass?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excuse me, could you top up my water glass? dress up은 주로 옷을 갖춰 입다 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dress는 명사로 드레스와 같은 격식적인 옷을, 동사로는 옷을 입다 라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어떤 행사가 있어서 dress, 옷을 입는데 up, 평소에 입는 수준보다 올라간 정도의 옷, 즉 정장이나 드레스를 갖춰 입는 그림을 간단히 그릴 수 있습니다. dress up 다음에 뭐뭐처럼 이라는 의미의 as나 like가 나오면 특정 복장으로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up 구동사 마지막으로 그리기 쉽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럼 예문으로 연습해 봐야겠죠? 파티에 차려입어야 해? 난 캐주얼하게 입는 게 더 편한데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Should I dress up for the party? I'm more comfortable dressing casually. 그 파티를 위해 차려입어야 하나요? Should I dress up for the party? 난 더 편한데요. I'm more comfortable. 어떤 게요? Dressing casually. 캐주얼하게 입는 것이요. 그래서 Should I dress up for the party? I'm more comfortable dressing casually가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Should I dress up for the party? I'm more comfortable dressing casually. 그럼 다음 예문 연습해 보겠습니다. 난 올해 할로윈에 배트맨처럼 입을 거예요. 영어로 한번 시도해 보실까요?
네, I'm going to dress up as Batman this year for Halloween. 난 배트맨처럼 입을 거예요. I'm going to dress up as Batman. 언제 뭘 위해서요? This year for Halloween. 올해 할로윈을 위해서요. 그래서 I'm going to dress up as Batman this year for Halloween이 됩니다. 다시 한번 안 보고 말해볼까요? 네, I'm going to dress up as Batman this year for Halloween.